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 즉 미일 동맹의 유사라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발언은 꽤 오랫동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지금도 타이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사실 미온적입니다. 7월 1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맹국들이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같은 편에서 싸울 것인가, 일본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는 중국의 침략 시 타이완을 지킬 계획을 짜고 있지만 정작 유사시가 되면 일본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1년 이상 타이완 유사시를 가정해 토론을 했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해 결정한 게 없다는 겁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떠한 구체적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미국은 주일 미군을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미국의 압력에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타이완 자유15에 따르면 중국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16척의 함정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언제든 타이완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뿐만 아니라 해상 민병도 동원했습니다. 50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펑후 해역에 출몰했습니다. 여기에는 선박명과 선박 등기증, 항구 자반 증명서도 없는 괴선박 2척에다 저인망 어선도 동원돼 타이완의 경제 수역을 침범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계획에는 비대칭 전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선은 물론이고 병력과 장비 수송용으로 민간 크루즈 선박까지 동원됩니다. 중국군은 또 홍류K 폭격기가 전시의 괌을 위협할 수 있는 장검 20 미사일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러시아 해군과 함께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동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여기에 052급과 054급 구축함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면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북쪽에서 군사적으로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나토를 단단히 손본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유럽을 넘어 아시아로 확장해 중국을 포위하려 하자 베이징은 이를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나토가 1999년 5월 7일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을 폭격해 피로 물들이는 행위를 지금도 잊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나토의 공습으로 중국 기자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의 중국 외교관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인민일보도 나토의 흑화사전, 즉 용어 혼돈 전술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토가 말하는 인도주의 관여는 침략, 민주화 촉진은 정권 전복, 항해 자유는 한포 외교, 신문 능력 강화는 혹형, 유럽에 일처하는 군사 집단 확장, 실력 있는 지위에서談判 진행은 사실상 지배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러시아,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미디어들과 반러주의자들은 러시아가 붕괴에 직면했고 그럴 경우 북방 도서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매체들도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운다는 식의 앵글로색슨 보도 방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에서는 오는 8월 초 제7차 Free Nations of Post-Russia 포럼이 개최됩니다. 미국 주도로 러시아포비아가 강한 유럽 국가에서 개최되어 왔던 행사입니다. Free Nations of Post-Russia 포럼은 러시아 연방을 소수민족 단위로 분할해 반러 국가들이 찢어먹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북방도서 반환 요구는 가당치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7월 4일 러시아의 부총리 겸 연방극동관구 책임자인 유리 뚜루트니예프는 이 뚜루프 섬을 방문해 수산물 가공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참고로 뚜루트니예프는 대외적으로 극진 가라테를 홍보해주는 등 그동안 일본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북방도서 영유권 주장에는 어림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가 돌아가는 판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정세를 모릅니다. 물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